역사는 이승만의 관권 선거보다도 더욱더 악랄한 국기문란 사법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자, 2012년 12월 19일 선거 당일 출구 조사는 어땠습니까? KBS, MBC, SBS의 합동 출구 조사는 오후 3시까지도 문재인 후보가 2.2%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출구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겼습니다. 심지어 삼성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이긴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표가 시작된 지 2시간 후인 밤 8시 45분에 KBS는 박근혜 당선 유력이라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때의 전체 개표율은 24.4%였습니다. 서울의 개표율은 6.4%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저녁에 당선 유력이라는 방송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서울 유권자 839만 표 중 6.4%인 53만 표만 개표했을 뿐인데 적어도 개표 시작한 지 7시간 정도는 지나야 개표의 윤곽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에는 세 번째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조작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 개표 조작이라는 말씀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 말씀이 아무리 국회에서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이 방송을 내가 책임져요. 국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사실과 다른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은 조금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개표 조작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개표 상황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적중 이제까지 투표해서 가장 그 선거마다 적중을 했던 지역들을 따로 모아서 한번 다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역 주시죠. 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선 유력한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지금 저희 분석 예측 결과 발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전해드립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이제까지 추세를 분석한 결과 앞으로 개표 상황을 봐서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SBS 예측 결과 저희가 발표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8시쯤 서울 지역 개표 결과가 합산될 즈음엔 문재인 후보가 뒤따라가면 박근혜 후보가 다시 따돌리는 양상이 반복됐습니다. 현재 12곳에서 박근혜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하지만 개표율이 25%를 넘어서면서 박근혜 후보는 리드를 잡았습니다. 승부처였던 경기, 충청권에서 앞서며 득표차는 50만 표 이상 벌어졌습니다. 마침내 밤 9시 2분 KBS 당선 예측 시스템 디시전K가 당선 확실 판정을 내렸습니다. 마침내 밤 9시 2분 KBS 당선 예측 시스템 디시전K가 당선 확실 판정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예상 득표율이 51.7%. 자, 다시 투표로가 간다. 지역별로 지금 개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울 여의도가 보입니다. 서울 지역 문재인 후보가 서울에서 앞서고 서울 여의도가 보입니다. 서울 지역 문재인 후보가 서울에서 앞서고 서울 여의도가 보입니다. 서울 지역 문재인 후보가 서울에서 앞서고. 자, 서울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이미 저 밑에 쪽에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며칠 뒤에 선거 끝난 다음 날 서울특별시에 대한 몇 사람이 투표했는가 나오는 겁니다. 630만 7,869명이 투표했다고 하는데 저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저 수치를 넘어버려요. 넘어져 있습니다. 응? 개표가 71%가 있을 경우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인데도 네. 그 수치가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가 투표한 사람 수보다도 넘어버려요. 그럼 저거는 그때 그만큼의 사람이 투표를 미리 만들어둔 데이터가 통보된 데이터가 실제로 투표한 사람하고 일치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러죠. 저 위에 있는 수치는 가상의 수치고 저 밑에 있는 수치는 실제로 정확하게 투표한 사람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결국 개표 방송이라는 것은 개표한 결과치가 모아진 것을 우리가 본 것이 아니라 한편에 짜여진 온라인 게임을 본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잘 짜여진 온라인 게임 천만에요.
형편없이 조작된 온라인 게임을 본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전 경기도 다 맞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에. 그러면 선거 전 이미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두었다. 저는 뭐 진실의 길에서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한 것을 그대로 토스한 것인데 선거 전 이미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두었다. 무슨 내용이냐면 선거 하루 전날, 선거가 12월 19일인데 하루 전날인 18일 날 개표 결과표가 만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파일을 그것도 파일도 중앙선관위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표예요. 그거를 다운받아서 파일을 분석했더니 최종 수정 일자가 선거하기 하루 전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것이 성립하려 그러면 중앙선관위의 컴퓨터가 날짜가 그 이전 날짜로 세팅돼야 되는데 공적기관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한 사람도 아니고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개표 결과표를 하루 전에 만들어 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둔 거대로 방송사에 던져줬다라는 의미입니다. 끔찍한 얘기죠. 자, 그것은 보십시오. 우리가 투표를 하고 투표한 결과가 투표한 박스에 모이고 그것을 개표를 하죠. 그 다음에 개표한 결과를 중앙선관위에 보내주면 중앙선관위에서는 여러 군데서 올라오는, 예를 들면 한 지역의 각 모든 투표구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취합해서 그때그때마다 일정 시간마다 덩어리로 방송사에 보내주고 그럼 방송사는 보도를 하고 국민은 그거를 귀로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순서가 있죠. 그렇게 네. 돼야 되죠. 네. 그럼 개표 결과가 중앙선관위로 가고 중앙선관위가 방송으로 가고 방송이 우리한테 온다면 그 모든 과정에서의 합산은 일치할 겁니다. 그죠? 그렇죠. 일치해야 되죠. 틀리면 안 되죠. 그런데 맞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이에요? 전국에. 후보들의 막판 각축전만큼이나 관심을 끄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전자개표 시스템. 컴퓨터가 결과를 바로 읽어 일일이 손으로 세고 확인하는 수고를 덜게 된다. 각 후보한테 그 분류가 된 그 표는 그 상태로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보내지게 되면은 또 그 데이터가 방송국 서버를 통해서 방송국으로 보내지게 돼서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이 개표 실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51.7% 득표했습니다. 네, 경기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352만 8천. 네, 경기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352만 8천. 네, 경기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352만 8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주소를 클릭 후 대국민 서기국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894표를 얻으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1위입니다. 51.7% 득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1위입니다. 51.7% 득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1위입니다. 51.7% 득표. 게시판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소를 클릭 후 박근혜의 사기극을 직접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표바다에 누워 부산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60%를 얻으면서 부산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60%를 얻으면서 부산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60%를 얻으면서 화면의 총 투표자 숫자와 중앙선관위 발표, 총 투표자 숫자를 비교 확인하세요. 화면의 총 투표자 숫자와 중앙선관위 발표, 총 투표자 숫자를 비교 확인하세요. 곳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울산 가보겠습니다. 울산 바위. 박근혜 후보가 41만 3,977표, 59.입니다. 울산 바위. 박근혜 후보가 41만 3,977표, 59.입니다. 울산 바위. 박근혜 후보가 41만 3,977표, 59.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주소를 클릭 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8%를 득표했습니다. 어딘가로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경남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63.6%의 지지를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경남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63.6%의 지지를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경남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63.6%의 지지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주소를 클릭 후 대국민 서기국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대구 사과의 대구입니다. 대구 지역 박근혜 후보가 80.1%를 득표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입니다. 대구 지역 박근혜 후보가 80.1%를 득표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입니다. 대구 지역 박근혜 후보가 80.1%를 득표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주소를 클릭 후 대국민 서기국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20% 득표를 아직 못했네요. 경북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80.9%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개표가 거의 완료. 경북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80.9%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개표가 거의 완료. 경북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80.9%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개표가 거의 완료. 화면의 총 투표자 숫자와 중앙선관위 발표, 총 투표자 숫자를 비교 확인하세요. 화면의 총 투표자 숫자와 중앙선관위 발표, 총 투표자 숫자를 비교 확인하세요. 돼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광주입니다. 광주 지역 문재인 후보가 92%를 득표했습니다. 광주입니다. 광주 지역 문재인 후보가 92%를 득표했습니다. 광주입니다. 광주 지역 문재인 후보가 92%를 득표했습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주소를 클릭 후 대국민 서기국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네, 메타섹파이어길 같네요. 전남이군요. 문재인 후보가 89.3%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개표 전남이군요. 문재인 후보가 89.3%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개표 전남이군요. 문재인 후보가 89.3%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개표 화면의 총 투표자 숫자와 중앙선관위 발표, 총 투표자 숫자를 비교 확인하세요. 화면의 총 투표자 숫자와 중앙선관위 발표, 총 투표자 숫자를 비교 확인하세요. 거의 완료됐습니다. 네, 전북 지역입니다. 전북 지역 문재인 후보가 86.3%. 네, 전북 지역입니다. 전북 지역 문재인 후보가 86.3%. 네, 전북 지역입니다. 전북 지역 문재인 후보가 86.3%. 게시판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소를 클릭 후 박근혜의 사기극을 직접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를 득표했습니다. 네, 대전 엑스포입니다. 대전인데요. 개표는 완료됐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50%의 지지를 엑스포입니다. 대전인데요. 개표는 완료됐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50%의 지지를 엑스포입니다. 대전인데요. 개표는 완료됐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50%의 지지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주소를 클릭 후 대국민 서기국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얻었습니다. 충남 그리고 세종시 박근혜 후보가 56.4%. 충남 그리고 세종시 박근혜 후보가 56.4%. 충남 그리고 세종시 박근혜 후보가 56.4%. 화면의 총 투표자 숫자와 중앙선관위 발표, 총 투표자 숫자를 비교 확인하세요. 화면의 총 투표자 숫자와 중앙선관위 발표, 총 투표자 숫자를 비교 확인하세요. 충북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56.2%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충북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56.2%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충북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56.2%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게시판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소를 클릭 후 박근혜의 사기극을 직접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표가 완료됐습니다. 자, 강원 지역 박근혜 후보가 62%로. 자, 강원 지역 박근혜 후보가 62%로. 자, 강원 지역 박근혜 후보가 62%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주소를 클릭 후 대국민 서기국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딘가를 열심히 오르고 있는데요. 제주입니다. 개표는 완료됐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50.5%의 지지를 얻고 있는데요. 제주입니다. 개표는 완료됐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50.5%의 지지를 얻고 있는데요. 제주입니다. 개표는 완료됐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50.5%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화면의 총 투표자 숫자와 중앙선관위 발표, 총 투표자 숫자를 비교 확인하세요. 화면의 총 투표자 숫자와 중앙선관위 발표, 총 투표자 숫자를 비교 확인하세요.
있습니다. 전국 상황 보시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가 51.6%를 득표해서 2위 문재인 후보보다 3.7%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 보시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가 51.6%를 득표해서 2위 문재인 후보보다 3.7%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화면의 총 투표자 숫자와 중앙선관위 발표, 총 투표자 숫자를 비교 확인하세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주소를 클릭 후 대국민 서기국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화면에 나오는 총 투표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이상 현상을 보게 된다. 중앙선관위 발표 총 투표수 3072만 1459명 숫자를 기억 후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대선 투표율 75.8%입니다. 지난 대선 때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는데요.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5.8%. 전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50.1%, 문재인 후보 48.9%, 1.2%포인트 차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50.1%, 문재인 후보 48.9%, 1.2%포인트 차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격전지에서 살펴드렸습니다. 마침내 하나 되는 전국, 박근혜 후보가 50.1%, 문재인 후보가 48.9%였습니다. 마침내 하나 되는 전국, 박근혜 후보가 50.1%, 문재인 후보가 48.9%입니다. 마침내 하나 되는 전국, 박근혜 후보가 50.1%, 문재인 후보가 48.9%로 출구조사 내용입니다. 전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근혜 후보가 7만 7천 표를 얻으면서 54.3%로 앞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근혜 후보가 7만 7천 표를 얻으면서 54.3%로 앞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근혜 후보가 7만 7천 표를 얻으면서 54.3%로 앞서고 있습니다. 4.4%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박근혜 후보가 54.2%로 앞서고 있습니다. 4.4%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박근혜 후보가 54.2%로 앞서고 있습니다. 4.4%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박근혜 후보가 54.2%로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 상황 33.3%, 박근혜 후보가 52.7%의 득표로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개표 상황 33.3%, 박근혜 후보가 52.7%의 득표로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개표 상황 33.3%, 박근혜 후보가 52.7%의 득표로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 되는 전국, 개표 상황은 42.8%, 박근혜 후보가 52.2%, 마침내 하나 되는 전국, 개표 상황은 42.8%, 박근혜 후보가 52.2% 하나 되는 전국, 개표 상황은 42.8%, 박근혜 후보가 52.2%의 득표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표가 88.9% 진행돼. 이제 전국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표가 88.9% 진행돼. 이제 전국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표가 88.9%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후보가 56.1%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 종합해서 보시겠습니다. 1위 박근혜 후보 51.6%, 문재인 후보보다 3.6%포인트 앞섰습니다. 지금 90.2% 개표된 상황입니다. 전국 상황 종합해서 보시겠습니다. 1위 박근혜 후보 51.6%, 문재인 후보보다 3.6%포인트 앞섰습니다. 지금 90.2% 개표된 상황입니다. 전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근혜 후보 51.6%, 문재인 후보 40입니다. 전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근혜 후보 51.6%, 문재인 후보 40입니다. 전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근혜 후보 51.6%, 문재인 후보 48%, 3.6%포인트 차입니다. 전국 상황 보시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가 51.6%를 득표해서 2위 문재인 후보보다 3.7%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 보시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가 51.6%를 득표해서 2위 문재인 후보보다 3.7%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 51.7%, 문재인 후보 47.9%. 박근혜 후보 51.7%, 문재인 후보 47.9%. 박근혜 후보 51.7%, 문재인 후보 47.9%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 보시죠. 박근혜 후보가 51.7%, 문재인 후보가 47.9%를 득표해서 박근혜 후보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 지금 당선까지 34만 921표 남았습니다. 지금 아직 개표되지 않은 표가 176만 표인데 이 중에서 박근혜 후보가 33만여 표만 가져가고 문재인 후보가 140만 표
가져가도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확정이 됩니다. 개표 방송 따로, 실제 현장 개표 결과 따로, 미리 만들어 놓은 개표 결과 따로 최소 3개의 자료가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 시각 현재 개표율은 약 96.4%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매직 넘버판을 한번 볼까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당선 확실 판정을 내리고 있는데요. 사실상 당선은 확정됐습니다만은 매직 넘버가 제로가 되는 순간, 즉 남은 표를 2위자가 모두 가져간다 해도 승부에 변함이 없는 그 시점, 거기까지 지금 현재 6,702표가 남아 있습니다. 매직 넘버가 제로가 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시면 당선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이 2012년 12월 20일 새벽 1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개표율은 96.5%. 저희 위닝 시스템의 현재까지의 판정은 확실입니다만은 공식적인 당선 확정은 여러분께서 보시는 저 611이라는 숫자가 제로, 0이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네, 지금 막 당선 확정이 됐습니다. 박근혜 후보, 이제부터 공식 당선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개표율 96.5%인 그 순간에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미개표된 표가 약 한 100만 표 정도가 있는데 박근혜 당선자가 되려면 600표 정도만 더 얻게 되면은 박근혜 후보는 당선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면 새 대통령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잠시 뒤 불과 1, 2분 정도가 있으면 새 18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탄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여성 대통령 1호가 되는 거죠. 최초의 또 부녀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직까지 개표가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습니다. 곧 당선자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저희들 뒤로는 청와대 야경 그림이 보이는데요. 이제 611표만 더 얻게 되면 지금 이 순간 지금 당선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지금 이 시각 1,524만 7,135표를 얻어서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새벽 1시 25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박근혜 후보 이제 당선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한 8천 몇 표 정도 남았다고 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당선까지 몇 표가 남았을까요?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박근혜 후보 당선까지 2,598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국 개표 상황은 96.4% 진행 중이고요. 아직 개표되지 않은 표는 109만 2,410표입니다. 이 중에서 박근혜 후보는 2,598표만 가져가도 당선이 확정되는 겁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확정된다 이렇게 선언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 51.6%를 득표했고 문재인 후보 47.9% 득표했습니다. 네, 이제 박근혜 후보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근혜 후보 51.6%로 득표율로 문재인 후보 47.9% 한 3.7%포인트 차로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새벽 1시 27분을 막 넘기고 있는 시각 현재 박근혜 후보가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후보는 현재 51.6% 득표 1,527만 2,878표를 얻어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네. 2012년 12월 20일 새벽 1시 35분 CBS 도성애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51%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20일 오전 1시 25분 현재 96.5%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박 후보는 1,500만 표가 넘는 51.63%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본 기사는 구글에서 노컷뉴스 51.63%로 검색하세요. 각 후보한테 분류가 된 그 표는 그 상태로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보내지게 되면은 또 그 데이터가 방송국 서버를 통해서 방송국으로 보내지게 돼서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이 개표 실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국가정보원의 감청장비 구입 의혹은 최근에 내부망을 공격당한 이탈리아의 한 보안업체 고객 중에 한국의 5163 부대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입니다. 5163 부대는 국가정보원과 주소지가 같았습니다. 지난 2013년 저희 JTBC는 7452 부대가 국정원 댓글 사건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의 변호사 비용 수천만 원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바가 있죠. 7452 부대는 확인 결과 국정원이었습니다. 5163 부대 역시 7452 부대와 마찬가지로 국정원의 대외적인 대금 결제 역할을 하는 회사라는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5163은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에 시작한 5.16 쿠데타에서 숫자만 따온 이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뿌리가 박정희 정부 시절의 중앙정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가정보원이 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의혹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질 리포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총선과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감청 장비를 들여온 이유가 뭔지에 대한 의문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5163 부대, 그러니까 국정원은 자신들의 감청 사실이 노출될까 봐 또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비춰질까 봐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보면 의문이 더욱 커지는데요. 국정원은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 정치적으로 미묘한 시점마다 감청 장비를 구입하거나 업그레이드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5163 부대가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한 건 2012년 1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실시간으로 도감청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SNS 전담 조직을 확대하던 시기였습니다. 2달 뒤, 보안업체는 감청 대상을 한국 전역으로 넓히는 게 가능하다고 알립니다. 한국 측 구매자인 5163 부대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4월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입니다. 대선 6개월 전인 그해 6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탈리아 보안업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시연을 통해 감청 프로그램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휴대폰 해킹 기능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6월을 언급하며 공격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고객이 6월에 안드로이드폰 원격 공격이 필요하다며 진전 상황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6월 4일에는 지방선거가 열렸습니다. 국정원의 불법 감청 의혹이 불거진 뒤에 각종 해킹 기술이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특히 국정원이 해킹팀으로부터 사들인 원격 조정 해킹 프로그램은 백신으로도 막을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탐사 플러스에서는 국정원이 구매해서 실제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난 이런 해킹 프로그램이 실생활에 악용될 경우에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정원이 구매해 직접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RCS는 어떤 프로그램일까? RCS는 상대의 PC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제어하고 개인정보를 빼갈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이 구입한 해킹팀의 소프트웨어는 기존 백신에도 걸리지 않는 진화된 기술입니다. 국민들은 이게 만약 한마디로 자기 스마트폰이 되는 것이죠. 이들이 이용한 해킹 기술이 바로 RCS, 원격 제어 해킹입니다. 취재진은 보안업체를 찾아 실제 시연을 해봤습니다. 악성 코드에 감염된 PC의 경우 해커들이 실시간으로 모두 보고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은 JTBC로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JTBC 뉴스라고 입력했습니다. 비밀번호까지 그대로 노출됩니다. 원격 제어 해킹은 이미 개인 사생활 침해를 넘어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자동차 해킹을 시연한 한 동영상입니다. Below a certain speed, they can control the Jeep steering as long as it's in reverse, pop its locks, mess with the speedometer, and, of course, disable the brakes.
Okay, hold on tight. Hold on. 해커들이 올린 이 동영상으로 결국 해당 자동차 제조사는 140만 대를 리콜했습니다. 만약에 그 자동차의 취약점을 업체한테 안 알려주고 그걸 본인이 암거래 시장에서 팔았어요. 그럼 요인 암살하는 데 쓸 수 있거든요. 문제는 국정원이 도입한 해킹팀의 프로그램은 이보다 훨씬 진화된 기술을 담았다는 겁니다. 해커 등 범죄 집단의 경우 수사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되지만 국정원은 법망 밖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입니다. 특히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감청은 반드시 영장을 받도록 해 엄격하게 제한하지만 국정원은 애매한 해석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최근 감청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해킹은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감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억지 논리로 내용상 명백한 감청을 사법당국의 감시도 받지 않고 공공연히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국정원이 구입하거나 시행했던 해킹 프로그램은 각종 백신에도 걸리지 않아 사실상 확인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는 감청보다 범위가 훨씬 넓은 정보 수집이고 사찰이거든요. 현행법상 이거를 허용해주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5163 부대가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한 건 2012년 1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실시간으로 도감청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2011년 12월 국내 프로그램 업체 나나테크가 이탈리아 보안업체에 보낸 메일입니다. 한국법상 정부기관은 감청 프로그램 구매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나나테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프로그램을 공급받겠다고 말합니다. 이탈리아 보안업체는 이탈리아 법상 쉽지 않은 일이라며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나나테크는 5163 부대 대신 직접 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후 주고받은 메일에서는 수차례 5163 부대가 감청 프로그램의 실사용자라고 알립니다. 고객의 정확한 이름을 묻자 5163 부대라고 답하고 프로그램의 최종 사용처는 5163 부대라고 말합니다. 계약서상의 수신인은 5163 부대를 뜻하는 한국 군부대로 부수신인은 구매 대행을 맡은 나나테크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정원과 주소지가 같은 것으로 나타난 5163 부대가 한국 정부는 감청 프로그램을 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리인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핀플라이 ISP라고 불러요, 그거를. 이게 뭐냐? ISP, 서버룸입니다. ISP가 뭐냐?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KT나 LG 플러스나 SK 브로드밴드 있잖아요. 집에 쓰잖아요. 인터넷 제공하는 회사들 ISP. 그 ISP에 서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버룸이에요, 여기가. 그 서버룸에 이런 걸 렉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다 꽂아요. ISP에다가. 꽂고 나면 이제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이게 뭐냐면 아이튠즈 프로그램이에요. 업데이트라는 게 가짜라는. 그렇죠. 아이튠즈를 업데이트하라고 나와. 예를 들면 업데이트를 해. 그런 다음부터 모니터링 가능한 겁니다. 본부에서. 저게 지금 노트북에 달린 조그만 카메라에 잡힌 얼굴이겠네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 서비스 회사의 서버 있잖아요. 우리는 접근할 수 없는 그 서버에 설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정상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접속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주사를 조금 놓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를. 그래서 인젝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사를 빵 놔. 주사를 빵 놓으면 예를 들면 아이튠즈 있잖아요. 뭐 아이폰 연결할 때 나오는 아이튠즈. 또는 뭐 플래시 같은 게 뽕 떠요. 업데이트하라고. 그러면 내가 정상 사이트를 접속했기 때문에 그게 뜨면 당연히 업데이트를 한단 말이죠. 그때 바이러스가 주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PC가 감염이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에 주사를 해서 내 PC를 감염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대량 감염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의심할 리가 없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사실은 막을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클릭 안 하면 되잖아요. 보통은 이상한 메일, 모르는 사람 메일이네? 클릭 안 하면 돼. 이상한 문자 링크네? 클릭 안 하면 돼. 이거는 내가 지금 주로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란 말이죠. 뭐 아래 한글, 오피스 이런 근데 거예요. 가짜 아이튠스 업데이트나 가짜 플래시 업데이트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면 대전제가 있어요. 이 ISP에 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 왜냐하면 그 서버에 들어가서 해야 되거든. 서버의 네트워크를 중간에 딱 가로채야 되는 거거든요. ISP 접근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물론 쉽진 않죠. 일반인들은 불가능하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못 들어가요. 그런데 나나텍 들어갔죠. 나나텍. 지금까지 메일을 주고받은 게 나나텍 아니에요? 초기에는 국정원이 앞에 내세운 회사가 나나텍이었어요. 나나텍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쭉 이런 접촉을 하고 메일을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계약이 되고 나서 데블 엔진로 바뀐 거예요. 담당자가. 그 앞에는 이 나나텍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회사가 앞에 서서 처음에 계약을 했거든요. 초기에. 이 나나텍이 뭐 하는 회사냐면 바로 KT, SKT, LG의 전송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인 겁니다. 뭔가 찌릿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KT, SKT, LG 그 ISP 업체의 서버실에 이런 장비가 꽂혀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개연성은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메일 몇 개 보내고 링크 몇 개 변화하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다른 업체 뭡니까? 해킹팀 말고 다른 업체 몇 개 있다고 했잖아. 메이저들. 그런 업체들 프로그램은 구매 못하는 법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런 업체들의 어떤 장비들이 설치되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 감시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씨발. 그러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죠. 부인하면 끝이야. 방법이 없어. 지금 야당에서 갑자기 그 문재인 대표나 주요 당직자들 핸드폰 빨리 체크해봐라. 다 소용없어요. 왜? 이 프로그램의 기능에는 설치도 하지만 원격으로 설치한 프로그램을 삭제도 합니다. 이미 다 삭제했죠. 그래서 저는 이 장비가 설치되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아까 메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받았어요. 라이센스. 받은 거고. 받았는데 설치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또 좀 이상한 거가 뭐냐면 저는 나나텍이 좀 수상하다. 나나텍이라고 첫 접촉을 했던 회사. 그 메일을 쭉 읽다 보면 이런 메일이 오고 갑니다. 해킹팀에서 나나텍하고 주고받은 메일 중에 일부인데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니네 코미션 너무 많이 먹는다. 나나텍한테. 딴 데는 15% 20% 니네 33% 먹는다. 그러면서 이제 2014년 그 메인터넌스 유지 비용 가격 내고 할 때 이런 게 오가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마진을 일단 붙이지 마라. 니네 마진을 안 붙이면 우리가 국정원이죠. 고객한테 더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데 니네가 붙이면 이 가격에 줄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순 에이전트로 바라보고 에이전트가 니 중간 마진 거감비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마진폭을 특별히 많이 가져가는 거죠. 중개상인데. 이렇게 되면 국정원이 불리한 거거든요. 원가가 높아져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국정원한테 묵인된다. 그렇다는 거는 이해가 일치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국정원과?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예전에 몇 번 저희가 다뤘는데 프론트 회사라고 있잖아요. 왜? 위장 회사. 네. 그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하는 의심을 가지는 단초다, 이게. 제가 생각엔. 실제로 회사도 보면 직원 수도 굉장히 적은데 장비 업체를 꽤 건실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사무실 전기세가 월 1만 원밖에 월 10,000원밖에 안 나온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거기서 거의 근무하지 않는 거 같단 말이죠. 사실 위험회사에 가깝지 않냐 이거. 라는 의심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이너들은 입증할 증거는 없어요. 근데 그런 뒤지다 보니 그런 의혹을 가졌다. 자, 이번에는 서울 25개 지역의 구의 득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은 전반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 개표 거의 다 완료된 가운데 문재인 후보가 51.4%의 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 개표 거의 다 완료된 가운데 문재인 후보가 51.4%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주소를 클릭 후 대국민 서기국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하단에 서울교육감과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남지사입니다. 네, 경남지사의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63.8%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교육감 선거에선 문용린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대선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서울 중구입니다. 현재 개표가 98%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50.9%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소를 클릭 후 박근혜의 사기극을 직접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용산 지역 개표가 95.3% 진행됐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52.5%로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 지역 개표가 95.3% 진행됐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52.5%로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 지역 개표가 95.3% 진행됐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52.5%로 앞서고 있습니다. 화면의 총 투표자 숫자와 중앙선관위 발표, 총 투표자 숫자를 비교 확인하세요. 서울 성동입니다. 개표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현재 문재인 후보가 51.6%의 지지를 얻으면서 박근혜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입니다. 개표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현재 문재인 후보가 51.6%의 지지를 얻으면서 박근혜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화면의 총 투표자 숫자와 중앙선관위 발표, 총 투표자 숫자를 비교 확인하세요. 서울 광진. 광진은 개표가 좀 늦군요. 63% 개표가 되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가 53.1%를 득표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 광진은 개표가 좀 늦군요. 63% 개표가 되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가 53.1%를 득표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총 투표자 숫자와 중앙선관위 발표, 총 투표자 숫자를 비교 확인하세요. 서울 동대문입니다. 현재 개표가 92.7%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51.7%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입니다. 현재 개표가 92.7%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51.7%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화면의 총 투표자 숫자와 중앙선관위 발표, 총 투표자 숫자를 비교 확인하세요. 서울 중랑. 역시 개표 58%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51.8% 득표했습니다. 서울 중랑 역시 개표 58%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51.8% 득표했습니다. 화면의 총 투표자 숫자와 중앙선관위 발표, 총 투표자 숫자를 비교 확인하세요. 서울 성북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53.7%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서울 성북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53.7%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서울 성북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53.7%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화면의 투표자 수와 중앙선관위 실제 투표자 숫자를 비교 확인하세요. 화면의 투표자 수와 중앙선관위 실제 투표자 숫자를 비교 확인하세요. 네, 서울 강북 지역 개표 67.8% 진행된 가운데 문재인 후보가 53.5% 득표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강북 지역 개표 67.8% 진행된 가운데 문재인 후보가 53.5% 득표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강북 지역 개표 67.8% 진행된 가운데 문재인 후보가 53.5% 득표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소를 클릭 후 박근혜의 사기극을 직접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봉입니다. 개표가 88.2% 정도 진행 중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52.1%, 박근혜 후보가 47.5%입니다. 서울 도봉입니다. 개표가 88.2% 정도 진행 중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52.1%, 박근혜 후보가 47.5%입니다. 화면의 총 투표자 숫자와 중앙선관위 발표, 총 투표자 숫자를 비교 확인하세요. 서울 노원 지역 문재인 후보가 17만 2,385표를 얻어서 53.1%를 득표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 지역 문재인 후보가 17만 2,385표를 얻어서 53.1%를 득표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 지역 문재인 후보가 17만 2,385표를 얻어서 53.1%를 득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총 투표자 숫자와 중앙선관위 발표, 총 투표자 숫자를 비교 확인하세요. 서울 은평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11만 3,347표를 얻어서 박근혜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개표는 69.9% 진행 중입니다. 서울 은평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11만 3,347표를 얻어서 박근혜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개표는 69.9% 진행 중입니다. 게시판에 중앙선관위 홈피 바로가기 주소를 클릭 후 박근혜의 사기극을 직접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대문입니다. 개표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54.1%를 득표했습니다. 서울 서대문입니다. 개표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54.1%를 득표했습니다. 화면에 총 투표자 숫자와 중앙선관위 발표, 총 투표자 숫자를 비교 확인하세요. 서울 마포입니다. 개표는 82.9% 진행 중인데요. 문재인 후보가 55% 득표를 얻어서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입니다. 개표는 82.9% 진행 중인데요. 문재인 후보가 55% 득표를 얻어서 앞서고 있습니다. 화면에 총 투표자 숫자와 중앙선관위 발표, 총 투표자 숫자를 비교 확인하세요. 서울 양천 개표 62.8%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51.2% 득표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 개표 62.8%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51.2% 득표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중앙선관위 홈피 바로가기 주소를 클릭 후 박근혜의 사기극을 직접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강서입니다. 개표는 82.1% 진행 중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13만 3,806표, 문재인 후보가 15만 1,254표로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서울 강서입니다. 개표는 82.1% 진행 중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13만 3,806표, 문재인 후보가 15만 1,254표로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화면에 총 투표자 숫자와 중앙선관위 발표, 총 투표자 숫자를 비교 확인하세요. 서울 구로 지역입니다. 이쪽도 아직 개표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52.7%로 앞서. 서울 구로 지역입니다. 이쪽도 아직 개표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52.7%로 앞서. 화면에 총 투표자 숫자와 중앙선관위 발표, 총 투표자 숫자를 비교 확인하세요. 서울 금천입니다. 개표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54.5%의 지지를 얻어서 박근혜 후보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입니다. 개표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54.5%의 지지를 얻어서 박근혜 후보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화면에 총 투표자 숫자와 중앙선관위 발표, 총 투표자 숫자를 비교 확인하세요. 네, 서울 영등포 지역 문재인 후보가 51.2%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서울 영등포 지역 문재인 후보가 51.2%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서울 영등포 지역 문재인 후보가 51.2%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화면에 총 투표자 숫자와 중앙선관위 발표, 총 투표자 숫자를 비교 확인하세요. 서울 동작입니다. 대체로 전국과 비교해서 서울이 조금 개표가 더딘 상황입니다. 80%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54.2%의 지지를 얻으면서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입니다. 대체로 전국과 비교해서 서울이 조금 개표가 더딘 상황입니다. 80%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54.2%의 지지를 얻으면서 앞서고 있습니다. 화면에 총 투표자 숫자와 중앙선관위 발표, 총 투표자 숫자를 비교 확인하세요. 서울 관악 지역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59.3%를 득표하고 있습니다. 개표 서울 관악 지역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59.3%를 득표하고 있습니다. 개표 서울 관악 지역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59.3%를 득표하고 있습니다. 개표 화면에
화면의 총 투표자 숫자와 중앙선관위 발표, 총 투표자 숫자를 비교 확인하세요. 15.5% 진행됐습니다. 서울 서초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59.1%의 지지를 얻어서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59.1%의 지지를 얻어서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59.1%의 지지를 얻어서 앞서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주소를 클릭 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 박근혜 후보 60.9% 득표했습니다. 서울 강남 박근혜 후보 60.9% 득표했습니다. 서울 강남 박근혜 후보 60.9% 득표했습니다. 게시판에 중앙선관위 홈피 바로가기 주소를 클릭 후 박근혜의 사기극을 직접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 1,347표 정도 더 가져가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 1,347표 정도 더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주소를 클릭 후 대국민 서기국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울 강동 지역 개표 64.8% 진행된 가운데 박근혜 후보가 50.3%로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 지역 개표 64.8% 진행된 가운데 박근혜 후보가 50.3%로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 방송 따로, 실제 현장 개표 결과 따로, 미리 만들어 놓은 개표 결과 따로 최소 3개의 자료가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방송이 먼저 나가다 보니까 이 대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왜 몰랐을까? 참관인들은 이 개표 분류기, 전자개표기 그 안에 물려서 투표용지가 물려서 돌아가는 거 지켜보기도 바빴을 터이고요. 바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텔레비상에서 TV 화면상에서 어느 지역이 개표가 되고 있는지 관심도 둘 수도 없는 거고요. 더구나 자기 지역의 개표 상황이 방송으로 보도되었다는 것도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표구에 하나하나 지나가는 개표 투표구는 예를 들면 부산시 동구 무슨 동 어느 동이 지금 개표가 끝났다고 해도 TV 화면상에는 부산시 또는 부산시 어느 구 이렇게 해서 덩어리로 통보가 되지 부산시 동구 무슨 동이 개표가 끝났다고 보도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것이 보도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현장에서는 당일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1분 단위로 통보가 된 것을 면밀히 데이터를 조사를 다시 하고 그때에 통보된 그 표에 해당하는 개표 상황표가 언제 카운트가 돼서 언제 종료됐는가를 비교를 했을 때에 비로소 밝혀지는 건데 그게 전국에 수백 군데가 지금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방송으로 나간 허수에 실제로 발생한 자료를 기록한 개표 상황표를 맞추려다 보니까 개표 상황표를 뜯어 고쳐야 하는 것이 전국에 수백 군데 이상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전부 뜯어 고치고 도장을 찍는 과정에서 저런 대란이 발생한 겁니다. 예. 믿기지가 않으시죠? 이렇게 대한민국이 허접하고 형편없다는 사실이 도저히 안 받아들여지죠. 그러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별로 어려운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잘난 야당에서는 지금도 또 지방선거에서 이기겠다고 저러고 있습니다. 1시 27분 KBS 당선 예측 시스템인 디시전K는 박근혜 후보의 제18대 대통령 당선 사실을 확정했습니다. 개표 결과 박 당선인은 51.6%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첫 과반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후보와는 3.6%포인트, 100만 표 이상의 차이를 보이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되는 박근혜 당선인은 서울과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에 앞섰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특히 50대 이상의 득표율에서 문 후보를 크게 앞선 것도 박 당선인의 승인으로 꼽힙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에 앞서
앞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이 모든 득표, 문재인 몇 표, 이게 나중에 내가 USB를 갖고 왔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아요. 지금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표 결과랑. 그럼 얘네들은 무당이에요? 얘네들이 무당이냐고요? 신이냐고요? 18일날 문재인 몇 표, 박근혜 몇 표, 투표구별로 전부 무효표 몇 표까지 전부 알아맞히는 거야. 근데 이번 선거가 네티즌들 똑똑한 사람들한테 완전히 프로그램 돌린 티가 나거든요. 1차적인 증거로 우리한테 저번에 깨진 게 중앙선관위가 뭔지 아세요? 하급선관위에서 8명의 국민 검열위원들이 있어요. 8명이 득표소를 확인한 다음에 도장을 찍으면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서버로 그 데이터가 올라오고 얘네들이 방송국으로 데이터를 보내서 국민들이 지금 개표가 어떻게 진행되거나 알 수 있거든요. 밑에서 8명이 도장도 찍기 전에 얘네들은 데이터를 먼저 보낸 거예요. 문서 속성을 보면 문서가 전부 개표 전에 만들어졌어요. 기본투는 2009년도에 만들어졌고 마지막 수정한 날짜 2012년 12월 18일. 근데 아직 개표도 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몇 표, 박근혜 몇 표가 나올 수 있어요. 이 작성자는 현재 1분간 득표를 작성한 정보센터 직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서버를 우리는 모르고 하루치 돌려서 썼다, 이틀치 돌려서 썼다 이런 말 하세요. 자, 송파구 교육감 선거 똑같아요. 12월 18일 날 개표도 시작하지 않는 전날 개표 결과가 나올 수 있냐고요. 교육감 선거 똑같아요. 12월 18일 날 개표도 시작하지 않는 전날 개표 결과가 나올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파일 속성에 있는 이 숫자가 이게 전날에 문제가 그 말씀하신 거고 이건 여러 차례 저희한테 말씀 주신 거예요. 아예 그거는 2009년 네티즌들이 물어본 건 어떻게 올해 이 엑셀을 만들었는데 만든 날짜가 2009년이냐. 그거는 선관위에서 답변한 내용이 맞아요. 기본 틀을 만들 때 이게 필드가 만드는 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었던 걸 썼기 때문에 2009년이다. 근데 숫자를 마지막 입력하고 이 문서에 손을 딱 댔을 때 그때 마지막 수정한 날짜가 기록이 되거든요. 엑셀이. 근데 그게 12월 18일이야. 개표가 아직 시작되지 않는데 정보센터는 박근혜 몇 표, 문재인 몇 표가 결정돼 버렸잖아요. 이걸 또 22일 그대로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려버리고 이게 무슨 짓들이냐고. 그러면 그쪽에서 숫자가 틀린 게 있습니까 지금? 자,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해. 예. 선거일과나 정보센터나 무슨 말을 했냐. 득표소는 맞지 않습니까 선생님? 시간을 장난쳤거든요.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얘기는 제가 그거는 복합적이야. 요번에도 걸렸고 저번에도 걸렸는데. 자, 일 보시고요. 일단은 담당자 두 분한테 또 이 얘기를 심층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면담 신청. 아니 면담이 아니라 대질. 저한테 그런 적 없고요. 자, 이따 오세요. 가야 되는데. 센터장님과 센터장님이 어디 지금 약속이 있다고 나가십니다. 여기는 어떻게 된 게 아니라 지금 담당자 3명 불렀거든요. 나온대요. 예, 아주 중요한 유소영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1분간 대표. 그 영재라는 사람이 누군지 오늘 기필코 찾아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투표 전날 개표 결과를 얘가 문서 작성을 했으니까 무슨 거를 가지고 네가 무당도 아닌데 개표 결과를 알 수 있느냐. 예. 그리고 이런 공기관에서 서버를 날짜를 하루나 뭐 이틀 이렇게 변조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 머리 아프실 겁니다. 국민들은 이거 알면 거기 분노하는 검색창에 선거소송인단 검색하면 이 전국계 다 나와 있어요. 형법 87조 내란죄, 91조 국헌 문란죄로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원세훈, 김용판, 그리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상임위원 이종우, 사무총장 김상부, 국정원 대표적 김하영, 이 사람들을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시민들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아니었으면 우리가 무고가 될 거 아니에요. 국가기관을 상대로 농락을 했으니까. 그것도 전국에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했는데.
이거 기관이든 기관에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정원이든 이걸 밝혀.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국정원, 내곡동 국정원 가서 니네가 이거 해라. 니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 예비 음모죄로 한다는데 실제로 내란을 자행한 사람들은 왜 조사 안 하냐. 그렇게 증거를 주고 온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줌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잠깐만요. 여기에 네. 지금 12월 19일 날 우리가 12월 19일 날 투표를 한 날이고 그 날 9시 넘자마자 확정이 된 이상한 선거였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날짜가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가 2012년 12월 18일 날 오후 1시 11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19일 투표하기 전에 벌써 뭔가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자료는 11월 19일 투표 대선 결과를 발표했던 중앙선관위 자료와 내용이 일치하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자료의 내용이 투표하기 전에 11월 18일 오후 1시를 전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유권자의 선택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18대 대선이었다. 그러므로 개표 조작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이 11월 18일 오후 1시를 전후로 해서 마지막 수정한 이 날짜와 시간에 대한 의미를 직접 담당자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정보센터장인 박혁진 서기관은 결과는 같지 않느냐, 결과값을 같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죠.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유권자 몰래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고 발표해 놓고 사전에 만들어진 결과값이 같지 않느냐라고, 당연히 같은 거죠.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걸 그대로 발표했으니까요. 그런데 항상 이들의 주장은 똑같습니다. 결과값은 같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결과값이 어떻게 해서 같느냐, 그 내용을 보자, 그 내용을 이야기하라 지금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중앙선관위는 아직까지 뚜렷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개표상황표를 비롯한 모든 수많은 의혹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국가기관, 특히 경찰, 검찰, 국정원은 지금 즉시 국민적 의혹에 대한 중앙선관위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단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